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예전에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된다 라고 한번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질문을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좀 세세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요,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거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제 저는 세법상 그 과세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의 과세 체계를 보시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요, 250만원 공제를 하고 분리과세를 하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과세 자료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건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이건 우선 간단하게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매입을 이렇게 100개를 하고 100개를 하고 20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150개를 매도하고 100개를 매도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의 양도가액은 100개 곱하기 5만원인 750만원, 150개 곱하기 5만원인 750만원, 100개 곱하기 8만원인 800만원입니다. 양도가액은 총 15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이 뭐냐면요,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250개가 팔렸는데 이 250개가 언제 산 거가 팔린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산 100개, 그 다음에 100개, 그리고 나머지 200개 중에 50개만큼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00개 곱하기 만원, 100개 곱하기 2만원, 50개 곱하기 15,000원 해서 취득가액은 375만원이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 이게 1550에서 375만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뭐냐면요, 내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 수수료를 빼주는 겁니까? 25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총 벌어들인 차익은 1150만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250만원은 제가 기본적으로 빼준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250만원을 한 번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900만원입니다. 그럼 900만원에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데요, 세율은 현재 20%고요. 그럼 18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세, 기타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합해가지고 198만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의제 취득가격, 의제 취득가격이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이 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9년도 뭐 아니면 뭐 21년도나 20년도에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의 가격부터 내가 팔 때까지의 가격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했으면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년도에 만원에 샀어요. 근데 22년 1월 1일 날 이게 2만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팔 때 2022년 말에 팔았을 때는 3만원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만원에서 3만원인 2만원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그 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2020년도에 3만원에 샀는데 2022년 1월 1일에 만원이 된 거예요. 만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팔 때 12월 31일 날 그걸 2만원에 판 거예요. 그럼 나는 3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내가 실제 취득한 가액과 실제 양도한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100원도 안 내겠죠. 만원에서 2만원의 차익인 만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취득한 가액이 2022년 1월 1일 그 가격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면 더 높았던 거에 가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소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주식도 이제 나중에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손실이 났으면요, 그거는 5월간 2월을 해줍니다. 결국 내가 올해 손실이 났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났을 때 과거에 발생했던 손실을 5년 동안 빼줍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기타 소득세라서 이거 2월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만원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10,000원을 벌었다 하면은 이 10,000원을 잃었을 때 이거는 그냥 사라지고요. 벌었을 때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과 달리 2월 결손 제도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타로 거래가 많은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 주식도요, 주식 그 HTS 그 창에 보시면요, 거기에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을 엑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가상자산도 그렇게 조회할 수 있게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그거를 하느라고 지금 2022년 그때까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또 정리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누가 얼마 벌었다라고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종합소득 그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그게 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회가 안 되신다면 이거 홈페이지에서 아마 조회가 될 거예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채굴을 통하여 수집한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타소득세는 내가 업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식하는 것처럼 내가 본업이 있는데 그냥 한 번씩 로또 사듯이 그런 식으로 버는 거를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설을 갖춘 다음에 채굴을 통해서 수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뭐냐면요, 영리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 액션을 취하는 거를 사업소득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채굴을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영리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에서 내가 시설 임대료나 뭐 전기료, 뭐 이런, 아니면 프로그램비, 뭐 이런 것들을 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가 아닌 6%에서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데요. 이게 재화냐, 그런 것 물건도 아니고요. 용역이냐, 서비스도 아니거든요. 화폐는 만약에 화폐다라고 하면은 그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가상화폐라고 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딱 해버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영원히 못 걷으니까 우선 가상자산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를 옮기면서 시간차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 A 거래소에서 10,000원짜리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B 거래소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시차가 발생해가지고 이 10,000원이 1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옮겼을 때 2,000원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그거는 아니고요. 10,000원에서 옮겼는데 12,000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옮긴 데에서 나중에 처분을 할 때 그때 아마 한 번에 과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옮기는 거는 실제 내가 처분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처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었는데 이제 2021년 1월 1일에 20,00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30,000원이 됐어요. 그럼 20,000원에서 30,000원까지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아니요. 이건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처분할 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법은 이게 권리의무 확장주의를 띠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다면 실제 내가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를 하면요, 이제 증여가액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 시점의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증여일이 속한 날로부터 앞, 뒤 1개월의 평균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제 거기다 곱하기 개수를 해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앞뒤 1개월의 가격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아마 국세청이 고시하는 그 각 거래소 몇 개별로 그 기준으로 이제 스탠다드로 놓고 거기에서 가격들을 앞뒤 1개월 평균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억짜리 비트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녀한테 7억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럼 자녀는 10억짜리 비트코인을 7억에 받았으니까 3억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증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하다. 다만 그러니까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차이만큼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6억에 줬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거든요. 근데 10억짜리 비트코인을 8억에 예를 들어서 양도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2억이잖아요. 2억이면 3억보다 아래고 10억의 30%인 3억보다도 아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8억에 사는 게 유효한 거예요. 다만 나중에 증여를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식한테 줬으니까 저는 기타 소득세를 10억 기준으로 내야 된다. 다만 증여세를 2억을 절세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증여세율은 10%에서 50%고 기타 소득세는 2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증여세와 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이걸 저가 증여할지 말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엔간히 적은 금액은 그냥 저가 증여하지 말고, 저가 양도하지 말고 그냥 양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2월과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은 2월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배우자한테 6억까지 공짜로 증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3억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거 왜 3억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2022년 1월 1일에 뭐 1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6억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은 6억으로 올랐으면 5억 올랐잖아요. 5억에 22%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내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6억짜리 비트코인을 제 와이프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6억까지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가 한 푼도 없어요. 10년 동안 6억이에요. 그러면 와이프는 그걸 6억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6억에 바로 매도를 하면은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니까 또 차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도세도 10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양도세를,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를 100원도 납부하시지 않는 이런 편법은 아니죠. 절세죠. 절세 방법이 있다. 다만 와이프가 그거를 팔았으면 그거를 다시 내 통장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와이프 거니까 한 번 준 건 와이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처분을 하면 와이프 통장에 계속 두시고 그 통장에서 뭐 생활비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신다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증여를 하는데요, 자식한테는 5년까지, 자녀한테, 직계 좀비속한테 5년까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뭐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증여 공제가 없어요. 6억, 뭐 5천만 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국적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 국적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외국에서 살아요. 그냥 대부분을. 그랬을 때는 비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서 그거를 5천만 원 공제, 6억 공제가 달라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거주자, 비거주자는요,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예시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신 다음에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을 수 있으면 이거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못해요. 내가 증여를 하면은 바로 못 팔아요. 부동산은 5년 있다가 팔아야 돼요. 근데 주식과 비트코인은 이렇게 바로 팔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